시민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슈를 알아보는 여론의 강 40대, 50대, 60대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 끝마무리는 고향 방문을 할 예정이신가요를 여쭤보고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본 다음에 마쳤습니다. 어떤 말씀이 계셨는지 1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들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계셨나요? 고향 방문할 예정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먼저 예라고 하신 분들의 의견은 아버지가 계시다. 며느리로서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래도 추석 때만큼은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처가가 문경이다. 잠시 다녀올 예정이다. 문경으로 가실 예정이시고, 부모님과 조상님과 친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시적이지 않나요? 부모님과 조상님과 친구가 있다. 그러네. 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보고 싶다 하셨고, 돌아가셔서 가보고 싶다까지. 자식들도 모이니까 전부터 이런 풍습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어릴 적 살던 곳이고 부모님 차례도 드리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안 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네. 부모님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굳이 고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고향을 아예 이제 떠나셨군요. 네. 그리고 이건 되게 슬픈 이유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고향의 연고가 거의 없어졌다. 그렇구나. 시골이 없어졌다. 고향이 그렇죠. 없어졌다는 뜻이죠. 고향 연고가 없다. 연고. 네. 이렇게 됐고, 네, 이 정도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간다고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고. 그럼 갈 필요 없는 거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죠? 형제들이 큰 형 집에서 모인다. 그래서 가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우리 집에서 다 모인다. 갈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고향은 근데 이게 중요해요. 고향에 대한 부분은 연고잖아요. 연고. 네. 누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 연고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가 고향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주변 분들이 아직 계시고 제 또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60대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향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고향에 갈 수가 없다.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차례를 지내는 건데, 네. 차례를 지내야 하는 연고자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 안 계시면 차례는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어떤 제사의 온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 퍼센테이지 좀 볼까요? 어떤가요? 네, 고향 방문을 할 예정인가요에 대한 전체 퍼센테이지인데요. 그렇다가 36.1%, 아니다가 58.3%,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5.6% 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안 가신다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고향에 연고자가 안 계시거나 네. 가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사의 대상이 말하자면 제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대상이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제사의 곳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고자, 말하자면 부모님이 제일 큰 연고자인데,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셔버리는 거죠. 나이가 연세 드셨으니 이미 떠나셨고, 그러니 고향을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의 어르신 세대의 50대, 60대 세대가 가장 큰 변혁을 겪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삶의 변혁 가운데. 산업사회를 이끄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화를 이끄신 분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남아있는 전통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농경사회 전통은 이렇게 지켜왔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스스로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처럼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몇 번을 지내야 하고, 어느 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간헐점이 자꾸 사라져요. 어때요? 부모님들 보시면? 저희 집도 예전에는 정말 그 이른 아침에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시됐는데, 요즘에는 또 친척분들이 올라오시는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니까 점점 제가 어렸을 때보다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오후에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식에서 봤던 시각으로 느껴지는 건, 이게 제사라는 게 정확한 어떤 규정된 어떤 그런 룰은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어떤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요새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어때요? 예전만큼 그런 게 느껴져요? 집에서도 아직도 지키고 있나요? 네, 저희 집은 정시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친척분들이 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늦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시죠. 하지만 식사는 이제 같이 모여서 먹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행사에 우선했었거든요. 이 행사가. 네. 근데 모든 행사에 우선하는 개념에선 좀 이게 우선하지 않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 자체, 그 차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례를 얼마나 제대로 정성스럽게 많은 의미를 담아서 지내느냐의 문제인데 요즘은 어떤 거에 여기에 덧붙여지냐면 마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음식을 올리냐도 예전에는 야 이런 거는 제사상에 올리는 게 아니야 했던 음식들이 올라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요즘에 먹어보는 음식 가운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셨어. 거기 한 칸에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된 어떤 문화에서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규격이 아닌 다른 의미를 계속 편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시간을 자꾸 늦춘다는 건 뭐냐면 이 혼이 와서 어떤 참여하는 의식이고 그분을 한 것도 있게 되지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의미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갖길 바라는 어떤 의미가 더 붙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문화가 이제 변화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추석 때 성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반드시 성묘를 갔어요. 또. 고향이라는 곳이 결국은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묘를 또 갔어. 요즘은 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들 알 거예요. 처갓집을 가야 돼. 안 가지 말자. 안 가지. 명절인데 처갓집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묘를 가기 전에 이미 처갓집으로 출발해. 성묘를 안 가. 그죠? 이런 것까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고향에 조상의 묘가 다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이 달라요. 실제로 내가는 종손이나 제주가 돼 있는데도 그 고향에 살지 않아. 그래 그 고향을 명절 때도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전혀 달라진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왔던 것과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께서는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연고가 없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글프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모르지만 이제 역으로 거꾸로 한번 보시면 이 제사를 지내는 참여하게 된 맨 마지막에 있던 자기 입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위도 어른이 돼 있을 때 자기 아래의 사람들 보시면 뭔가 달라진 모습도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래 이런 이유로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 문화를 알려줘야지, 더 넘겨줘야지, 더 이어줘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향에 꼭 방문하시지 않는 분량은 꽤 많지만 그것이 딱히 고향을 잊어서도 아니고 뭐 잊기 위해서도 아니고 라는 것에 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추석에 부담을 느끼시나요? 이제 정말 다른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부담. 젊은이들의 부담은 과연 뭘까 생각해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별로 안 느낄 때도 있고 근데 가야 한다. 또 반반이에요. 부모님 보고 싶으니까 일단 못 봤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봐. 봐야만 하는 시기고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가는 마음과 가기 너무 고생스럽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게 이건데 과연 어르신들께서는 추석에 어떤 부담을 느끼시느냐. 부담을 느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않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이유 여쭤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올 때 조금 뭔가 부담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담되는 거라는 건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성묘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뭐 부담되는 건 없고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부담이 되고 그러는지 젊은 부부들은 혹시 어르신께서 혹시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올 때 혹시 뭐 부담감을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뭐 별 부담감은 없어요. 특별한 부담감은? 네.
뭐 한 60번 넘겨 했는데 뭐 예. 별 부담감이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60번 넘게 추석을 보내셔서 음. 명절인 추석이 오면 어르신께서는 혹시 부담감을 느끼시는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친척이라든지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은데 네. 다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제가 차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표를 예매하는 거 제가 좀 일찍 내려가는 이유도 그런 어려움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추석이 오면 이렇게 큰 부담감 같은 걸 느끼시나요? 좀 아무래도요 부담감을 느끼죠. 예. 왜냐면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네. 또 아이들이 있으면 옷도 사줘야 되고 예. 또 이제 차례 비용도 좀 큰 집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로 해서 좀 부담 비용이 들어가죠. 아, 그리고 또 집에 애들이 오면은 또 먹을 거 장만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사이들도 있고 며느리도 아, 있고. 벌써 사위랑 며느리, 예, 예. 네. 아,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그렇죠. 많이 되죠. 그 추석이 오면 혹시 예. 어르신께서 부담감 같은 거는 느끼시는지?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오니까 예, 예. 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큰 부담은 없으시고. 예. 추석이라는 명절이 대명절이 오면 어르신께서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지? 부담 별로 안 느껴요. 아, 부담 별로? 안 느껴요. 특별히 뭐 부담 같은 걸 안 느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야 이제 내가 뭐 옛날에는 부모를 찾아갔는데 예, 예. 이제 찾아갈 때도 없고 네. 애들이 오고 아, 예. 애들이 오면 또 용돈 주고 예, 예. 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 돈 벌고 있고 네, 뭐 네. 그러니까 뭐 부담 가는 게 없죠. 아, 추석이 오면 어르신께서 혹시 뭐 느끼는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부담감은 뭐 꼭 매년 하는 일인데 부담감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쉬니까 여비가 문제지. 아, 교통비를 이제 예, 예. KTX 타고 가려면 이제 왕복하려면 그 여비가 이제 예, 그렇죠. 비싸죠. 노는니까 네. 젊어서 돈을 벌면은 관계되면 이제 못 예. 버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담이지. 아, 그럼 혹시 그럼 이번에 그 자녀들 분들과 다 네. 같이 내려가신 다 거예요? 같이. 오. 다- 이 다가오면 부담되는 게 혹시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뭐 선물이겠죠. 아, 선물. 네, 부모님께는 아. 뭐 용돈 뭐 예, 예. 생각하고 있고 아. 또 아는 분들한테 또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선물이 예. 가장 뭐. 세 번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부담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는 뭐고 부담을 느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계시나요? 네, 먼저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의 의견은 선물, 부모님 용돈이 부담스럽다. 부모님 용돈 부담스럽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목도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챙겨야 된다. 빠져나가는 돈 부분이 많아서 모든 주부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제수용품 또 차 또 추석 때 지출되는 비용이 참 많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 그리고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입장 40대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는 업종상 길게 쉬지를 못해서 연휴가 짜있다. 대목에 관한 부분이겠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낀다. 네,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진 않은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네. 명절 음식 준비가 부담된다. 낭비인 걸 알면서 준비하는 것이 좀 그렇다. 낭비인 걸 알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렇다. 낭비 여기 또 있죠.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부담스럽다. 뭐 친척들을 다 찾아뵙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의견을 내주셨고 또 반대로 부담을 못 느끼시는 분들의 의견은 맞이가 아니라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 아무래도 그렇죠. 맞이가 아니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되긴 하죠. 매년 한 번씩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큰 부담은 없다. 네. 그리고 가족, 자녀들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분은 60대 분의 의견이었고요. 그 60번을 넘게 추석을 보냈는데 뭐가 부담스러운가? 네. 그런 어르신 계시죠? 어르신. 네. 남자분이시죠? 정말 맞아, 남자분이시죠? 어르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견이죠. 네. 뭐가 힘들어. 네. 네. 그때만 너무 하나. 너 하나야? 이거 좀 이따 들어보고. 또 가족끼리 간소하게 모여서 먹고 즐기고 해서 즐겁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지금 40대에서부터 60대의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모님 용돈이 부담스럽다 공감이 안 갑니다. 이게 액수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점점 많아져야죠. 그것이죠. 훨씬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용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다르게 볼까요? 아까
매번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딱히 부담이 없다. 혹은 마지간에 제사를 안 지내서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가서 입만 들고 간다? 이거 그닥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죠? 뭐라도 들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제사 비용을 분담해야 되죠. 형제들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세대가 있냐면 50대 정도만 돼도 형제가 좀 많으니까 분담을 해도 약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어. 40대가 되면 한둘로 줄어요. 가족 형제 구성원이. 그렇죠? 사촌이 다 모인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분담한다는 것이 일종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부담을 느낀다라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비용이잖아요. 돈. 네.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네. 명절 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교통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 건 분명에다가 음식도 물론 그렇고 이게 한 번에 시즌이 몰리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이 또 비싼 때예요. 예전에는 풍족하니까 이게 용경사회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니까 그때 지내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예요. 그래서 대목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부담이 돼요. 경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20대의 부담하고는 다른 건데 20대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나요? 추석 때? 명절 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않나? 혜택을 누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죠. 네. 용돈을 받는. 네. 아 근데 10대까지는 네, 근데 20대가 되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딱 명절 때 가면 아 너는 이제 뭐 할 거니? 취직 언제 하니? 이제 그 물음에 이제 시달리고 30대는 결혼 언제 할 거니?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니? 그 다음에 뭐 그런 자금 잘 준비하고 있니? 이런 걸 물으시잖아요. 말이 부담스러운 거구나. 네. 요구사항이 부담스러운 거지. 20대, 30대는. 나한테 이런 걸 안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나? 이게 맞아요. 20, 30대는 그 부담인 거지. 네. 비용적인 부담보다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에 내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나? 또 하나 있지. 네, 그뿐 아니라 여성분들은 네,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일을 하죠. 네, 정말 노동에 대한 부담. 일을 할 때 보면 남성분들은 이 제주라고 해서 술을 올리기 때문에 음식을 뭐 안 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울컥울컥해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어르신 아까 얘기한 와 힘들어. 그래버리면. 네,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큰 집이기 때문에 제가 추석이 되면 일을 하거든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아 정말 그게 정리까지 끝내고 나면 이 몸이 폭풍이지 폭풍. 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얄미워요. 이게 이제 이 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런데 또 미안하다고 도와주시면 일을 또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손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딱 들었는데 이걸 쏟거나 아니면 이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서 기름이 이제 묻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일이 늘어나니까 이제 말리는 부분이 더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 그런데요, 요게 지금 이제 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요. 명절의 문제점. 이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추석이라는 이 대목이 이거와 관련된 장사를 하는 분들은요, 그 전날, 심지어는 그날 새벽, 이게 대목이거든. 전날 추석이 대목이잖아요. 이분들은 이것과 함께 추석을 보내버려요. 어디 갈 생각도 들 수가 없어. 그죠? 이런 특수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부담이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차례상을 차려야 되고, 차례상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 낭비라는 거 있잖아. 네. 인원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그 법칙이 있어. 몇 개를 올려야 하며 어느 정도는 올려야 돼. 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그날 온 사람들이 다 이것을 소화를 다 할 정도로 먹는 양이 아니에요. 훨씬 많은 양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싸줘. 그렇죠. 네, 가져가라고. 싸줘.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시골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것만 싸주는 게 아니야.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에 뭐 참기름 싸주고 쌀 싸주고 막 싸줘. 그러면 자식은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좀 나쁜 말씀 드리면 거래 같은 거기도 해. 서로 트레이드 되는 거기도 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 농경사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줄어들고. 네. 농경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없어.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용돈으로 사셔야 되는 거야. 연금이라는 것들이 없기도 하고 또 도시에는 또 특히 그렇고요.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차례에 대한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뭔가를 준비하면서 많이 할 수 없어. 또 낭비를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약화시키고 하자는 마음이 강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계시는 부모님 어르신들이 더 많을수록 추석 명절의 의미는 점점 약해질 거다. 이건 농경사의 풍습이니까. 그런데도 이 모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모이는 시점을 조절한다든지, 밥 먹는 시점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다 올 때까지 해당하는 그 예산규모를 짜서 한다든지, 많이 싸주진 못하지만 남는 음식을 싹 싸서 한 번에 배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는 건데, 이 부담이 안 된다, 부담이 없다라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미 타협을 많이 하신 거야. 이만큼만 지으면 된다.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 뭐든지 간소하게 치른다. 간소하게 치른다 이거죠. 안 아프기만 하면 최고다. 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 이거 어르신들이겠지만. 단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부담 중에. 며느리들인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성분들이고. 여성과 며느리들이 이 제사에 대한 일을 다 하게 하는 이 요묘한 풍습 때문에 많은 지적도 있지만 요건 해소가 잘 안 돼.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그 여자가 더 많거든요. 아버지랑 저 빼고는 다 식구 4명이 다 여자인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부업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육을 받았구나. 그 전에는 어렸을 때도 이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여자들은 이렇게 음식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못하게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제가 이제 도 맡아서 했죠. 왠지 눈치도 역으로 얘기해볼까? 네.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거나 도와주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맞아. 그리고 그릇 다 닦고 장 다 봐오고. 그렇지. 이 설거지 이거는 남자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되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어떤 집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많이 일을 안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냥 저쯤에 앉아서 그거 좀 줘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들이 다 부담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때 가면 여자밖에 없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힘들죠. 이게요,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하셨잖아. 할머니도 그렇고 주로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남자를 안 시키는 거지. 물론 시아버지가 안 시키도록 하는 조장하는 어떤 그 분위기에 있기도 해. 시어머니가 많이 말하자면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힘들면 어쩌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집안의 분위기야. 일을 하면서도 대단히 스트레스가 쌓이지는 않아. 시어머니가 근데 이거를 역으로 야 뭐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시어머니가 근데 일을 잘 하셔. 그럼 더 힘들어. 시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근데 시어머니 잘 안 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이래버리면 그건 이제 최악이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정의 내리기 좀 어려워요. 이 부담은 여성분들에게 명절에 대한 부담, 특히 결혼하신 이 유부녀들의 결혼에 대한 이 명절에 대한 부담은 참 오묘하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어르신 세대가 이 명절을 계속 유지하고 하자 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부분에 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토록 고통을 겪었던 여성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개선점을 분명히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한 40대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과연 그렇다면 자기 아들에게 동일하게 일을 시키거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부름이라도 시키게 하고 뭔가 이 동참하게 하는 이 행사의 준비에 대한 동참을 남자에게 함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을까? 그런 변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집안도 있겠지만 자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 아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것도 물론 전해지지만 악습도 전해진다는 거야. 이게 악습일 수도 있잖아. 악습도 전해진다. 특히 명절의 악습이야.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 고지식해? 그렇게 남자가? 감히 남자가? 부엌에? 요즘에 말이에요. 20대 30대에게 물어보자고. 응? 집에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 나는 남자니까 손도 안 대겠어. 나는 쓰레기도 안 치우겠어. 알 수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근데 명절 때만 그런다는 거야, 사실. 안 그래요? 특권을 누리는 응, 명절 때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평상시에 그 분담을 하다가 안 하니까 부하가 나는 거지, 사실은. 안 그래요? 무거운 거 옮겨서 없거든, 평상시에. 근데 이때는 마치 막 앉아갖고,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남편들도 좌불안석이에요.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눈총 주는 것 같으면 남편 피하고 막, 아버지 막 이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묘한 악습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 가운데 그게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야. 20, 30대는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 생기면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잊으시는 것 같아요. 잊기도 하고 약습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한 되물림이기도 하고, 나도 했었는데 너는 못해? 라는 이런 것도 있고.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라는 그것도 강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재래의식 가운데서 이제 이런 집이 있나? 여자들한테 제사 지낼 때 절도 안 시키는 집이 있어요. 절도 안 시키냐고요? 절을 안 시켜. 차례 지낼 때 절을 안 시켜.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쪽 가서 부엌대기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제사가 어떤 거였냐면 심지어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자식. 네. 그 이제 일가잖아. 네. 혈통이잖아. 네. 근데 며느리 같은 혈통이 아니라 가족이긴 한데. 그래서 며느리는 잘 안 시켜. 아직도 많이 그럴걸? 며느리는 전하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있죠, 아직. 그 시골이나 이런 데는 가면 있을 수 어때? 있죠. 저기 차례 지내면 잘해? 네. 저희는 다 같이 하죠. 같이? 네. 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요. 남자분이 먼저 하고 여자분이 하고? 네. 죄송한데 최근까지 저희는 여자분들은 절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하시고 모든 음식을 다 장만하시고 이게 종가니까 다 하시는데 아직도 절을 안 해. 절의 대상이 아니야. 불합리하잖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힘든 건 다 하는데 주요 메인 이벤트에선 빠지는 거야. 이거 악습이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야. 근데 이런 만큼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도 강해져서 요구를 하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나도 절하자. 나도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도 일가고 이런 의식의 주체로 인식하는 거죠. 제 주장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전통을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주장이니까요. 제 의식이고 제 가치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서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그 행사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같이 누리고 같이 생각한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누구도 무시를 못해. 이제 실권을 가진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우리 할머니가 계셨으면 2인자잖아. 2인자는 사실 해당이 없어. 이제 1인자잖아. 1인자에게는 누구도 무시 못해.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권력을 가졌을 때와 없을 때 가족 권력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너 결혼하면 다시는 안 시킬게. 제사할 때 내가 너 일을 너 나만큼 이렇게 막 일은 안 시킬 거야. 그럼. 그렇지. 지금 느끼고 있어.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통은 되물림 되는 거죠. 악습도 되물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절차로 남으려면 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가족에 대한 민주화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형욱 기자는 사실은 이 명절이 괴로운 거지. 신부는 다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귀찮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저희 집은 남자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해요. 그래요? 네. 안타깝다. 그럼 명절 증후군을 느끼겠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건 그냥 현상이니까 형제분이 많은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네. 그럼 훨씬 편해지는 거지.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돼.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네. 어떻게 돼? 그건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아, 그거는 비밀. 이건 굉장히 우리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데? 오, 네. 이런 20대도 있어요. 어르신들 아시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가족 간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싸움 나고요. 가족 감정 상하고 매번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제가 누구한테 시집을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막 밝힐 수는 없죠. 이게 흔히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미리 예단할 수 있다. 그걸 잘 모르면 대응이 잘 안 되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죠. 이벌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남자들은 잘 안 드러나. 명절 때 여자들만 드러나. 그래서 약자인 거야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가사에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눈 옆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언젠간 그것 또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요, 정말 엉뚱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서 이 질문 마칠게요. 뭐냐면 어른들이 물어봐. 차례는 어떻게 지내나? 제사 몇 번 지내나? 뭐 어디까지 지내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한테. 그렇죠? 남자들한테는 본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물어보면서 뭐 열심히 물어보고 몇 대 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혈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또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어머니를 모시나? 혹시 할머니를 모시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런 판단을 굉장히 우선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도 그런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느끼기에. 좀 동감하시는 어르신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걸 봐야 알지. 응? 그러면 사람이 던데미를 알 수 있어. 근데 저 역으로 이제 제 세대한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하죠. 아니 반드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죠. 통계치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죠? 어르신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그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뭐 음정 기자처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워보거나 나름 미리 관심을 갖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대라고 해서 아니야. 뭐 어머니들이 얼마나 뭐 애지중지 했던 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전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예감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거나 미리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어느 때 명절 때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뭘 할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 질문이었고요. 부담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인이 원하는 명절 기간은 이라는 것이에요. 젊은층은 무조건 길었으면 좋겠지. 어르신들도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명절 기간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한 3일 연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당일 하루만 공휴일인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는. 그런데 배우면은 지금은 앞뒤에 이렇게 3일간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추석 명절 기간으로 요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젊은 사람들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요때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어디 놀러 가고 할 테니까 좀 짧은 것 같고 한 닷새쯤 되면은 닷새. 네, 닷새는 적당하지 않을까? 닷새라고 생각해 주신 또 이유를 여쭙자면 요새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고 애들이 이제 가고 그러니까 잠깐 인사드리고 얼른 가야 되니까 닷새는 돼야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명절 기간 이 정도였으면 좀 좋겠다. 딱이에요. 딱 지금? 네, 더 길면 또 힘들고 짧으면 좀 아쉬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적당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때 추석 명절 기간 이 정도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기는 이 정도가 좋은데요. 네. 또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추석 날은 또 모여서 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 비하면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다. 네. 어르신께서 혹시 생각하실 때 추석 기간, 연휴 기간이 좀 어느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국가 시책하는 그런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대체 휴일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시행되는 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하나만 더 여쭐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그런 조건이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명절 요 정도의 기간이 적당할 것 같다. 명절 한 4, 5일. 4, 5일.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이유? 아니 아무래도 뭐 자식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하루 정도 있다 오고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또 하루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4, 5일이면 되겠나 싶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3일에서 5일이면 좋아요. 3일에서 5일? 3일. 3일? 5일은 너무 길고 3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너무 긴 것보다는 또 각자 올라와서 또 자기 현실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나와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일해야 되니까 한 3일 오고 가고 가서 그리고 한 3일이면 좋겠어요. 3일. 그래서 바라는 그 추석 명절의 기간, 연휴 기간이 이 정도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지금 뭐 한 5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될 것. 3일, 5일 정도. 3일에서 5일.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알아보는 여론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세대의 추석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질문은 본인이 원하는 명절의 기간은?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총 요번에 2014년에 총 대체 휴일까지 총 5일을 쉬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4일에서 5일 사이에 의견이 먼저 있었는데요. 앞뒤로 준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보통은 3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혹은 뒤에서 좀 더 준비하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휴일을 즐겼으면 좋겠다. 친구들 만나서 물고기 잡아서 술 한잔 하면서 쉬고 싶다. 50대 남성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술 한잔 이거 태국망 아닌가요? 뭐 저기 그 고향에 내려가면 개울가에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천엽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매운탕 끓여 먹고 이런 건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다라는 거야 결국은. 네. 그죠. 그리고 또 지방 친척집을 다녀오려면 5일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젊은 사람들은 짧을 것 같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짧을 것 같다. 그렇죠. 요새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짧다라고 하셨고 3일을 이동하기에 좀 그렇고 너무 짧아서 5일은 돼야 한다. 이동 시간 때문에 5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놀고 쉬고 그러면 좋겠다. 휴일 그리고 추석까지. 다음엔 3일이 적당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더 길면 힘들고 짧으면 아쉬울 것 같다. 더 길면 힘들어진다. 사이클이 끊겨서 그런가요? 다음은 과거에 비하면 적당하다. 과거에 비하면 적당하다라고 하셨고 오고 가는 시간에 따지면 지금이 딱 좋다. 3일이 딱 좋다고 하셨고 명절 보내고 돌아가서 쉬는 시간이 3일이면 적당하다. 마찬가지로 3일이 가장 좋다. 너무 길면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이거 아까 더 길면 힘들고 짧으면 아쉬울 것 같다랑 비슷한 의견이 될 것 같고 추석 하루 쉬고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3일이 적당하다. 보통 다 3일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3일. 어떻게 비율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추석 연휴 일수에 대한 전체 답변율인데요. 3일이 38.9%, 4일이 19.4%, 5일이 36.1% 순이었습니다. 그래요. 3일과 5일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축약이 되네요. 물론 4일은 뭐 중간에 있으니까. 하지만 3일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3일 이상 되어야 된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거의 50% 되는 거예요. 50%가 넘죠. 지금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은 3일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짧다. 그거는 뭐 자명하다.
제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3일이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3일이면 좋다. 열심히 일해라. 혹은 제 생각엔 본인 당신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한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길게 되면은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또 이게 아무래도 근무 환경 때문에 또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노동 강도도 엄청 센 가운데서 휴일이 너무 길다 보면은 이게 잘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식들이 한참 일해야 될 텐데, 네, 3일이 이거는 제 예감이 조금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냐면 요즘 애들 너무 놀아. 여기 의견이 있죠. 네. 이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전만큼 열심히 일해야 이 부가치 생기고 나 국가를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인데 추석도 3일 정도면 되지 더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좀 이게 리듬이 깨지고 그렇다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반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타이틀을 붙이긴 좀 뭐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중에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38.9%의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혹은 3일 정도 돼야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이런 어떤 위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놀면 우리 회사가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게 3일에 대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4일과 5일을 논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식을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지금. 그렇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가려면 힘들다 지금. 그나마 뭐 할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천엽이라도 한번 하고 술 마실 시간도 없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명절 때 3일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순식간 정도가 아니죠. 그 전날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하루를 다 쓰고요. 당일날은 친척들 맞이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고 그 다음날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휴일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차 안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그냥 출근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3일 동안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나서 복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에서 예전에는 뭐 서울까지 복귀하는 시간은 12시간 걸린다고 치면 정말 12시간 동안 장기간 운전을 하시고 곧바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했죠. 심지어는 집에 못 들러갈 정도로 운전이 됐다 그러면 가족들을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라고 그러고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그렇게 강박관념이 되기도 해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가 막혔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휴일은 아니더라도 좀 늦게 오거나 좀 일찍 가거나 자기도 힘드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 다 부장이건 과장이건 비슷해 상황이.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 법정 공휴일이 그렇게 안 되면 가야 되는 거잖아. 안 가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해보자고요. 대체 휴일? 올해 처음 나온 얘기도 해요. 대체 휴일. 기타의 주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다음 날을 휴일날로 정하는, 휴일이 아닌 다음 날을 휴일로 정하는 대체 휴일이 생겼어요. 이건 법으로 통과됐으니까 좋은 얘기긴 한데. 근데 역으로요. 이게 회사가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 우리도 비슷해. 특히 알지? 압박도 좀 놓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 뭐 요구를 하면 당연히 사주가 들어줘야 되긴 하지만 동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휴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정적인 보장도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전에 있지만 좀 늦게 오고 이런 데서 차 많이 막혔구나. 그래.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부산 갔다 왔어? 그럼 들어가 봐. 인정적인 보장도 있어요. 그죠?
법적인 보장을 강화했다고 인정적인 보장이 사라지면요. 그것 또한 머리 아픈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것은, 이 명절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거잖아요. 전에 회사에서 추석 명절이라고 그러면 선물을 줘요, 이미. 부모님께 가져가라. 가족에게 베푸는 것들을 같은 가족의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냥 보너스도 주고. 네. 이게 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흔히 말해서 야 5일 보장 됐으니 지금 짚고 넘어가고 나오도 선물 안 나오고 보너스 뭐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안 줘도 돼 뭐 이렇게 되고 이럴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문제는 법정 공휴일이 물론 늘어나는 건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이유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맞아요. 제도적으로 좀 불완전해. 3일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3일이면 되는데 인정적인 보장을 하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그래 제주도를 갔다 오는 게 예전에는 뭐 진짜 힘든 거였어요. 근데 요즘 제주도가 제일 편해. 비행기 타고 갔다 와. 그럼 그래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좀 일찍 나와.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찍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기상이 안 좋았어. 비행기 못 떴어. 그럼 또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저기 목포 어디쯤 가는데 목포에 저기 섬마을로 가야 되면 1박 2일을 가야 돼요. 잘못하면. 배 타고 어디 가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리 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늦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줘야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직장 동료들이 또 막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절의 의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을 어르신들께서 참 잘 이해하고 계신다. 3일이도 괜찮고 5일이면 더 좋겠다. 뭐 이것이 딱 일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명절 후유증도 있으니 추석 당일날 지내고 하루 정도는 더 쉬니 3일이나 4일은 제일 적당한 듯하다. 이게 다 인정적인 측면이잖아. 서로가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뭐 이번에 기회에 새해 명절을 가지고 저 회의 여행을 우리 매번 가요. 매번 자랑했어.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쪽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 못 탔어. 그러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그 감정이 생긴 거지. 너는 그렇죠. 명절 때 맨날 해외여행 가면서 그것도 못 맞춰? 이런 것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고 또 명절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인수하고 감내하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히 사주가 이제 고용주라고 하죠. 고용주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는 회사는 좋지 않은 회사일 거다.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을 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다른 대체율을 또 주고 바쁘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이 휴가를 주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감을 어르신들과 함께 느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대, 50대, 60대가 생각하는 명절의 모습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고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해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반론이 있으시면 뭐 다음 기회에 반론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기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께서 이 동일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20, 30대에게 10대, 20대, 30대에게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그런 것이 계시는지 듣기 싫은 말이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을 얘기하다 보니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이 기분 명절 때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말 즐거운 명절 보내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모이셨을 때 듣기가 조금 싫거나 혹은 좀 부담되는 점이 있나요? 아니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고 자녀들한테는 뭐 취직을 해야지 무슨 장가를 가야지 시집을 가야지 뭐 이제 이런 등등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또 묻고 하니까 친척 일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것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어르신께서 조금 듣기에 부담스럽거나 이런 말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말이 있을까요? 부담스러운 말을 혹은 싫다거나 나이를 먹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족들이 안 들으. 예. 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해. 그럼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지. 예. 그래서 안 들으면 그러시구나. 네.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분들과 친척분들이 모이시는데 혹시 네. 좀 부담이 된다거나 혹은 이런 말이 좀 싫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예. 사실 동생이 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내심 혼자 그냥 마음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장남이 당연히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채무감 같은 것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분들과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부담되거나 혹은 좀 듣기가 싫으신 말이 있나요? 조금 그런 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제 소극적이에요. 예. 근데 아들이 특히 네. 아니에요. 뭔가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척들과 또 이렇게 형님들과도 만나시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부담이 되신다거나 혹은 이런 말은 조금 듣기가 싫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자분들 집안 일하는 거 그런 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만남의 어떤 그 원동력이 앞으로 이 원동력이 되니까 가족 만남은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다. 예. 명절 때 혹시 어르신께서 이렇게 친척들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모이면 이런 말은 좀 듣기가 부담된다 혹은 싫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재밌게 놀아요. 그냥 재밌게. 덕담하고. 예. 친척들도 다 모이시는데 혹시 이런 말은 좀 듣기가 싫거나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지? 뭐 부담되는 건 자식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형제들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 중에도 보면 또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잘 사는 형제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건 부담이 되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려가면 또 이렇게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조금 이런 말은 좀 듣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 이렇게 명절 글쎄요 뭐 듣기 싫은 말? 뭐 즐거운 명절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돈을 좀 많이 벌어라. 어느 분께서 글쎄요 뭐 제일 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건강해라 이런 말도 자주 듣는 것 같고. 네. 돈 벌라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듣기 싫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듣기 싫은 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네. 항상 내 마음이 좋고 내가 남한테 좋은 말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 하고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다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보게